자, 계속 갑니다. 201페이지. 자, 이번에 가면 도시공기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나오고요. 자, 시행자 파트를 보시면 시행자는 1단계 집행계획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1단계는 단계별 집행 계획 중에서 1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3년 이내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할지를 정하는데 세 글자로 줄여서 자, 시행자라고 할게요.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밑줄. 자, 밑줄 하나 거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시행자를 두 명으로 나누세요. 기업번에 밑줄 그으세요. 행정청이 시행자. 그 다음에 니은번 쭉 내려가셔가지고 비행정청이 시행자도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두 명입니다. 크게 보면 두 명.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정청, 비행정청. 자, 그래서 행정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정청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든 비행정청이 하든. 자, 그럼 행정청이면 다시 내려가서 A번의 원칙, 자, B번의 예외. 거기다 밑줄. 그래서 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누가 사업을 하냐면 6명이 하는 거죠. 자, 6명이 하는 겁니다. 관할회장 6명.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6명 밑줄 그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조사시장 수는 자, 이 범위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자, 관할구역의 도시공기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6명이 사업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사업하는 대상이 6군데니까 6명이 하는 거고요. 다만 B번 내려가서 자, 국장이 할 수도 있어요. 자, 밑줄. 자,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합니다. 밑줄 거놓으시고 자, 국장의 밑줄, 국가계획 밑줄. 나머지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줄을 내려가시면 네 번째 줄.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밑줄. 자, 광역도에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공기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은 그런 특별한 점이 없으면 몇 명이 하고요? 6명이 하고 자,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하고? 국장. 광역도에 관련되면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 국가계획도 아니고 광역도시도 아니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6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과를 합쳐요. 묶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행정청. 자, 일단 행정청은 개념만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누구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반권자랑 비슷한 겁니다. 이반권자도 원칙이 몇 명이고? 6명. 국장, 도지사. 이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특별시가 있으면 여기 서울특별시는 사업을 누가 하죠?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누가 하죠? 특별시장이 하는 거예요. 관할구역장 6명이. 자, 국가계획이면 국장이 들어가서 사업하는 거고 여기는 뭐 광역도에 관련되면 도지사가 할 일이 없지. 도지사는 시장구수 대신하는 거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특별시장이 합니다. 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특별시장이 좀 바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다른 자를 사업을 할 자를 이렇게 지정해 줘. 서울특별시 SH공사 있어요. 지방공사. 거기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자, 시행자로 지정을 하면 SH공사가 자, 서울특별시장부터 뭘 받았죠,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아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행정청으로부터 이게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를 뭐라고 하냐면 비행정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비행정청은 자, 거기 A번의 밑줄 지정시행자라 그래. 지정시행자. 다시 말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뭘 받아서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면 지정시행자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정리를. 자, 지정받아 하는 자를 비행정청이라고 부르시고 자, 거기 내용을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외의자.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기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자, 외의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리고 B번 내려가면 지정요건. 자, 지정요건 가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밑줄.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옆에다 써놔요. 민간이라고 써놔. 민간.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면 박스 밑에 보시면 그 박스 밑에 박스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단 아닌 자를 말하니까 민간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결국은 여기서 지정받은 자 중에서 이런 자도 있어요. 여기처럼 SH공사가 지정받아서 사업할 수도 있지만 그럼 SH공사는 공공인가 민간인가? 지방공사. 공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공공이야. 자, SH공사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S모 건설에서 할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S모 건설에서는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있는 자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 공법은 민간을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요건 갖고 오란 얘기야. 이거를 뭐라면 네 글자로 지정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정요건 밑줄 그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민간을 말합니다. 자, 민간사업 시행자. 자,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밑줄. 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지정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요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정받은 자 중에서 이런 요건은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민간만 필요한 겁니다. 공공은 필요 없어요. 공공은. 자, 민간일 때는 자, 까다롭게 구는 거지. 민간은 못 믿으니까. 그러면 민간을 지정해 줄 테니까 사업 대상 구역이 있으면 대상 구역 면적의 얼마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래. 되게 어렵겠네. 지정받기. 일단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면적, 대상 토지 면적 이건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자,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해야 돼.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 면적. 그 다음에 자, 사업 대상 지역에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자, 토지 소유자 총수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지정요건이라 그래. 다시 네 글자로 지정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요건은 민간만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SH공사도 지정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SH공사는 자, 이런 요건 갖추지 않아도 지정받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은 지정받은 자 모두 필요한 게 아니라 지정받은 자 중 누구만 필요하다? 민간.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앞으로 공법에서 규제 대상은 무조건 누구만 들어가요? 민간만 들어가. 맞습니다. 공공은 규제 안 해요. 이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3번의 밑줄. 자, 시행자가 한 명이 정해졌대요. 행정청이 정해지거나 비행정청이 정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시행자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뭐라 그래요? CCA라 그래요. 그럼 행정청이나 비행정청 전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시행자가 작성해야 되니까 자, 시행자는 두 명의 형태가 있잖아. 크게 보면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는데 다 작성을 해야지. 왜냐면 계획서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배운 단기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은 사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계획서입니까? 아니면 언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사업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사업을 3년 이내 할지 2회 할지만 정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얼마의 돈을 들여 사업을 할 거고요. 몇 년 동안 사업을 할 겁니다. 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계획을 네 글자로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사업을 도로를 설치하는데 도면 일단 도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을 설계도서라 그래요. 설계도서. 자, 설계도서 나오면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예요. 돈. 자금 계획. 얼마 갖고 사업하겠다. 그 다음에 기간. 몇 년 동안 사업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계획이 필요하지. 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계획을 우리가 네 글자로 무슨 계획을 하래요? 그래, 읽어봐요. 실시계획이라 그러지. 그리고 작성 누가 할까? 작성. 시행자. 그래서 밑에 가면 1번의 작성의 밑줄. 작성은 시행자 작성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자, 시행자는 밑줄.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밑줄. 자, 도서가 뭐예요? 그럼 도면. 도면에 있어야 되고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세 개만 밑줄 그으시면 돼. 자, 이런 것들을 첨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작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면 자금도 있고 기간도 나왔고 도면도 나왔으니까 설계 실시계획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도면은 실시계획은 시행자 작성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사업하면 안 되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자, 한 자 넘기세요.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거. 자, 앞으로 문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사업에 대해서는 다 자, 인가를 받는다 그래. 인가라고 하는 거는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해. 근데 이 인가가 뭔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요. 뭐 인가를 승인으로 바꾸진 않아. 어떤 행위는 허가를 받는 거고 이 문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가 받는 거야. 도장 받으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럼 행정청이 자, 이거 누가 작성했죠? 시행자 작성해서 행정청한테 올리면 행정청이 딱 검토한 다음에 아, 이대로 해도 됩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뭘 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인가. 그럼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야. 이게 인가 받으면요. 요 CC 확정됐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인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까? 알려야 되지. 일반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지. 그래,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202페이지예요.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돼. 니은번 밑줄, 디귿번 밑줄. 그건 제목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일단 인가 받고 나서 고시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나서 고시했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석만 하시면 돼. 자, 인가 도장 찍었고 그리고 나서 고시했잖아, 지금. 그 여기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지. 무슨 계획이 확정됐죠? 실시계획. 자, 그러면 자, 이제 가세요. 자, 이게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확정된 실시계획을 보고 내려가야지.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써 있을 겁니다. 밑에. 거기다 사업 시행 네 글자에다 밑줄 그으시면 돼. 자,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거지. 사업 시행 들어갑니다. 자, 사업 시행으로 합니다. 틀만 잡아요. 틀만 지금. 자, 무슨 사업 하는 거죠? 응? 이 사업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요거. 우리 무슨 사업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공계기술 사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 단계가 필요한 거 이렇게. 단계별 집행이 먼저 시급해야 되고 시행자도 정해야 되고 시시획도 작성돼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사업이 도시공계기술 사업인데 자, 여기 보세요. 도시공계기술 사업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우리는 사익은 안 배워요. 공법 배우는 거잖아. 공익사업이야 다.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대상이 이렇게 넓어. 이렇게 넓어. 자,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구간이 한 30km 된다. 그러면 대상구역이 넓으면 요 대상구역을 109, 209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분할이라 그러지. 그 밑에 가면 분할 시행 밑줄. 자, 앞으로 분할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있다예요. 공법은 다. 없다 나오면 다 X야. 100% 다 그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서 단어에 분할에 동그라미 치고 있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분할 동그라미,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네, 그건 여러분 찾아서 체크하시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109, 209, 30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서 무료 열람 밑줄 니은번 20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야. 무료 열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나눠서 일단 자,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자, 지금 시행자가 보세요.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시행자가 여기 A 구간, B 구간, C 구간에다 도로 설치한다. 도시공기시설 사업한다. 라고 할 때 여기 소유자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개인이 갖고 있는 땅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갑돌이, 자 을순이, 병돌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겠지. 이때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일단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려면 등기소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서류 띠러 갔어. 돈 안 받아. 그래서 시행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등기소에 가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무료 열람은 제목만 비추고 돼. 당연히 무료 열람권 줍니다. 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요. 항상 공익사업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분할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무료로 열람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제목만 읽으시면 돼. 자, 그리고 그럼 자 등기소 가서 소유자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해서 자 보세요. 확인 들어갔으면 여기 소유자가 나왔잖아. 지금 누구다. 그럼 이분들한테 뭐 하냐면 서류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에 이거를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할 테니까 시행자가 이 소유자한테 자 예를 들면 8억에 내가 매입을 할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행자가 일반적으로 자 제시하는 금액은 감정가격으로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서. 그럼 감정가격이 8억 나왔어요. 시가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소유가 판다고 해요, 안 판다고 해? 안 판다고 하지.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그럼 이 시행자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만약 사법관계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10억 갖고 올게요. 꼭 사고 싶으면 10억 갖고 온다고 하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공법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행자하고 갑돌이, 일순이, 병돌이가 수직관계인가 수평관계인가? 수직관계지. 자,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고 갑돌이, 일순이, 병돌이는 자 우리가 민간이니까 이게 우리 일반군이니까 이렇게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행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분이 안 팔아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용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서류가 상대방한테 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서류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노해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 절차가 수용 절차가 진행되거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류를 다 받았어. 근데 정돌이한테 보낸 서류는 반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서류가 도달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못해. 수용권 행사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돌이가 언제 돌아올지 병돌이가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이 사람 돌아올 때까지 항상 시행자를 기다릴 수 있나 없나?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이분한테 보낼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공시를 해. 관할법원에다가 14일 지나면 이분이 안 봐도 도달된 걸로 보는 거지.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공시송달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공시송달 나오면 이따로 끝나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아니 공익사업 하는 시행자한테 못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 이런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 보세요. 거기 그건 좀 읽어드릴게. 자, 디귿번에 있는 겁니다.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대. 그래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 반송 떨어지는 거지 계속. 그러면 동그라미 2개 쳐요. 서류의 송달에 동그라미. 송달을 가름해서 내용을 공시에 동그라미.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공시송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일정 기간 지나면 도달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그 다음 절차가 수용이죠. 밑에 내려가서. 리을번에 수용에 동그라미 쳐야지. 수용은 네 글자로 강제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소유자가 나 토지 안 팝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자,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논점. 자, 수용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논점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선 그어 드릴게요. 선. 여기 지금 이렇게 칠한 요, 자, 빨간색으로 칠해 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요 안쪽에 있는 부분만 수용할 수 있어. 사업권 안쪽까지만 수용권을 주는 거야.
근데 법은 그런 걸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 깔끔하게. 세 글자로 써.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만 수용권을 줍니다. 자, 요거 나오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도 할 수 있으면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그럼 필요한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사업구간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만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붙어 있는 토지도 있어요, 없어요? 아, 옆에 인접한 토지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여기는 수용 못 해. 자, 여기 인접지라 그래. 인접한 토지. 그럼 인접한 토지는 수용을 못 하는데 이 안쪽에 공사를 하려면 덤프트럭 왔다 갔다는 해야 될까 할 필요 없을까?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네 글자로.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권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논점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가시면 A번, B번 아닌가 지금? A번하고 B번 두 가지 형태인데 A번은 요 글자에 밑줄어야 돼요. 요 글자. 필요한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지금?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사업구간 안쪽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아까 그 사상근거 여기 안쪽에 있는 거. 여기는 뭐 할 수 있대요? 동그라미 쳐야지. 뭐 할 수 있대요? 수용. 해석만 하면 되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자, 어떤 토지? B번 내려가면 인접한이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야. 이거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X 하셔야 돼. 이건 수용권 안 주거든요. 대신 공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쪽에. 근데 이 사람이 막아놓고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공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이 아니라 이건 네 글자로 일시 사용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까지 수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X 하시면 돼. 수용 안 돼요. 수용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지, 거기서. 그리고 뭐 수용의 대상은 토지면 토지, 건축물이면 건축물, 정착물이면 정착물, 전부 다 필요한 토지 등은 다 가능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 거기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갈게요. 내려가서 C번에 가면 규정준용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시행자가 공익사업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수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행자가 어떤 법을 근거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법 이름이 좀 긴데, 자, 요 법이에요. 자, 한 번만 써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좀 길죠.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관한 법률. 요게 근거가 되는 거야. 수용할 때. 그래서 요거를 세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공취법. 자, 너무 길면 좀 줄여야 돼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런 얘기야. 법 이름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 필요한 토지 등을 그런 얘기지. 뭐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정착물이면 정착물 다 포함됩니다. 뭐 한대요? 취득한대요. 취득이라는 얘기는 강제 취득의 준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뭘 줘야 되지? 보상. 그러니까 이건 수용하면서 보상에 관한 일반법이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자, 요 글자 나와요. 요 글자. 자, 어떤 글자 나오면 수용 나온 무슨 법? 공취법, 준용. 공취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고 보상도 하는 거 국회법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공식을 만들어도 돼요. 공식 어떤 공식 만들어도 되냐면 자, 이 단어 나옵니다. 수용이라는 단어 나오면 100% 무슨 법 나오는 거야? 그렇지. 뒤에도 계속 나와. 이 법을 근거로 하는 거지, 시행자가. 공취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도 하지만 보상금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 미리 지급하고 강제 취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법이에요. 이걸 준용이라 그래. 이걸 갖다 쓴다라는 얘기.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용할 때는 시행자가 법적 근거를 갖고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주는데 그때 공취법을 뭐해서 준용해서 수용도 하고 보상금도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수용권 행사에서요. 보세요. 시행을 했어요. 그럼 공사 끝났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공사 완료 보이시죠? 밑줄 그어야지 이제. 중간 단계 어떻게 사업합니까?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공사 끝났다.
그럼 네 글자 밑줄 준공검사. 니은번에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준공검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사업 시행자가 공사 끝냈답니다. 그 무슨 계획에 따라 사업을 했죠? 무슨 계획 보고 사업했죠? 응? 아니, 요거 보고 했잖아요. 요거 보고. 자, 실시계획이 사업 계획서니까 실시계획을 보고 도면대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야. 돈 갖고 들어가서 사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완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으면 실시계에서 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내용이랑 정한 내용, 실시계에서 정한 내용이랑 공사 끝난 내용 있죠? 그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과정을 뭐 받는다 그래요 이거? 뭐 받는다 그래요? 준공검사 받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실시행 내용대로 제대로 공사를 끝낸지를 확인하는 거죠. 행정청에 가서 시도조사 대도시장에 가서 자 검사하는 거야. 그럼 실시계획에서 정한 내용이랑 공사 끝난 내용이 일치한대. 정확히 일치한대. 그럼 제대로 공사한 거 맞죠? 그럼 준공검사 증명서를 줘요 이렇게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상 없이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지. 이게 검사 받는 거예요. 검사 행정청 찾아가서 시행자가. 자 그러면 준공검사까지 떨어지면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완공됐어요. 근데 일반국민은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렇지 공사하려 공고고 제목만 밑줄 놓으시면 돼. 자 공사하려 공고를 하면 끝나요. 자 무슨 사업 끝났다고 공사하려 공고하죠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맞추는 게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쭉 가셔가지고요 요 사업이 끝난 거예요. 무슨 사업?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끝났어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하시면 돼. 이게 이 라인을 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 그래서 왜 얘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그 논점을 좀 잡아 정리하시면 되겠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0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5번도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사업하는 절차를 배웠거든 지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어떻게 합니다. 시행자가 누가 되고요. 시행자가 시식을 작성해서 수용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자 인접 판단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절차를 쭉 배운 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1단계에 포함됐을 때. 단계별 집행계 중에서 1단계에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는 1단계만 있습니까? 2단계도 있습니까? 2단계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보는 건 2단계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 거기 204페이지부터는 2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이게. 그러면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계별 집행계 중에서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몇 년 이후? 3년 이후에 하겠다라고만 했지 언제 한다는 게 없어 얘기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를 장기자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여기 자 보세요. 갑돌이의 토지에 공원 설치하겠다고 결정고시를 해놓고 계속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을 못했대. 10년 동안 미집행이라 그러지 이게. 그럼 최소 10년 이상이면 장기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장기 미집행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제목이 5번에. 맞나요? 예. 네. 그럼 이게 장기 미집행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했지만 오랫동안 사업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수 청구. 자, 지금부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 매수 청구가 뭘까요? 여러분 매수 청구가. 자, 매수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소유자가 지금 결정고시하고 나서 오랫동안 사업 안 했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내 토지를 좀 팔 테니까 사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게 매수 청구야. 사달라고 하는 거야, 사달라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몇 년짜리죠, 지금? 요거 한번 읽어봐.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 요거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어. 좀 이따 할 건데 20년 동안 사업 안 하는 경우 2개. 이게 장기 미집행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딱 논점을 잡으셔야 돼.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이걸 먼저 하시는 거야 공부를. 그러면 보세요. 자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거 좀 크게 볼게요. 여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공원 부지.
여기에 갑돌이가 자 토지를 갖고 있어. 그런데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대요. 10년 동안. 그럼 장기 미집행 맞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목이 대래요. 대. 지목이 대. 자 지목이 대.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목 공부하셨나요? 한 것 같아요. 그럼 지목이 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맞죠? 그럼 이 사람이 보세요. 지목이 되면 활용을 해서 건물을 올려야 돼요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공원 부지로 결정고시가 됐단 말이에요. 공원 설치하겠다고 행정청이. 그럼 건축물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갑돌이가. 지목이 되니까 내가 건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지. 금지. 건축 금지야. 아니 공원 설치할 부지에 누가 허가를 내주겠어. 건물 올리면 안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규제받은 거예요? 그러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못 지었어. 그럼 다른 사람보다 오랫동안 규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맞죠? 그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야. 네 글자. 매수 청구권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이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한테 내 토지를 사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매수 청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소유자는 지목이 28개 있거든. 28개가 있어요. 거기서 지목이 오로지 뭐일 때만, 대일 때만. 그러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 이런 사람은 그냥 그 농사 지으면 돼 그냥. 규제 안 받아. 그래서 이게 제일 키워드예요 여기. 자 10년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뭐일 때만 돼. 그래서 1번에 있습니다. 1번. 자 도시군기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밑줄. 자 10년 이내 도시군기시설 설치가 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자 10년 동안 미집행됐다는 얘기죠. 결정고시하고 나서 자 내려가세요. 자 도시군기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다 동그라미. 자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수 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가 필요하죠? 두 가지죠. 자 미집행기한이 몇 년이고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매수 의무자. 자 매수 의무자는 일단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6명. 일단 기본이 지금 관할구역이 6군데니까 6명이죠. 밑줄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 소속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한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거기 여기 6명만 매수 의무자가 아닙니다. 밑에 박스 봅니다. 박스. 자 1번에 가면 사업 시행자의 밑줄. 그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고요. 제목만 밑줄 놓으세요 거기는. 자 2번에 가면 설치의무자 또는 관리의무자도 밑줄. 설치의무자나 관리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이 소유자는 설치의무자나 관리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 의무자가 몇 명의 형태가 있는 거죠 지금? 다 더해서 하지 말고 크게 요 6명의 형태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2명이 더 있잖아. 누구도 있고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한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 설치 의무자나 또는 관리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를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매수 의무자라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는 넓은 범위라고 보셔야 돼요. 그 시험에 자 매수 청구는 관할구역장 6명에게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X 하셔야 돼. 6명한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자 설치의무자나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다면 설치의무자나 관리의무자에게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자 일단 확인만 하세요. 확인만. 외우는 거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 있는 자를 해석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당사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 좀 당사자 한 거 아닌가 이거? 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자 일단 도시군기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인데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그 1번이잖아 지금. 여기 상대방 관할구역장 6명에게도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시행자 또는 설치의무자나 관리의무자에게도 뭘 행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정해졌잖아요 지금.
그럼 보세요. 끌고 갈게요. 그럼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 매수무자 중에 한 명한테 매수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매수무자가 매수청을 받았잖아 지금. 받으면 뭘 하냐면 매수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걸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 내려가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수 여부 결정이라 그래. 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 형광색 밑줄. 숫자는 뭐 체크만 좀 해놓고 나중에 몰아서 할 겁니다. 많이 듣고 나서 외우시면 돼. 자, 이게 6개월 이내에 하라는 얘기죠. 6개월 이내에. 그럼 6개월 이내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을까? 매수 여부 결정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하나 있고 매수 안 합니다, 못 합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지. 이걸 알려주라는 얘기거든. 이 기간은 6개월이라는 뜻이에요. 6개월 이내는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매수무자가. 그럼 여기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먼저. 자, 그러면 요 토지는 매수하겠다고 알려준 거니까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돼. 다시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요? 2년. 동그라미 쳐놔야지. 이 숫자 두 개는 다 중요한 숫자예요. 일단 중요 표시만 해놓으세요. 많이 듣고 나서 외울 겁니다, 제가. 자, 그럼 정리를 해보세요. 이걸 일단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개월은 뭐 하는 기간이죠? 그렇지, 그걸 해석을 하셔야 돼.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야, 소유자한테. 통보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다? 2개.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어. 알려줬어요. 그러면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2년. 됐습니다. 그거 하시고. 자, 내려가서 4번 가세요. 4번. 제목의 밑줄. 도시공개시설의 채권인데 매수 방법이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매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매수할 때 자, 2년 이내에 매수하라 했는데 매수하는 방법은 원칙이 자, 이거 뭐 주고 매수합니까? 그러면 이거 머니 맞죠, 여러분들? 자,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지금. 공법에서 머니 나오면 무조건 현금의 원칙이 100% 현금으로 주고 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 가격을 산정해서 자, 5억 나왔다는 5억을 이 매수대금이라 그래, 이걸 매수대금. 매수할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야. 근데 보세요. 소유자가요. 나는 현금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현금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어요. 채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매수무자가 현금으로 안 주고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할 수도 있다는 거, 예외적으로. 그럼 매수하는 방법이 원칙은 뭐고요? 현금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원한다. 그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그럼 이 소유자가 뭘 원하는 거냐면 채권을 원하는 거지. 난 채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매수무자가 자,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 그래, 앞으로. 가론에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1번의 매수대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자, 일단 현금에 밑줄을 놓고 머니니까 대금 지급이 나오면 머니는 무조건 공법 원칙이 현금이에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이 원칙이란 뜻이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무자가 밑줄,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다 밑줄 그세요. 채권, 가론에 보면은 이 채권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조항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요건. 자, 채권은요.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죠? 지자체만이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 매수무자 중에서 지자체가 아닌 자는 탈락. 채권 발행 못합니다. 이건 지방채가 되는 거지. 지방자치체.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붙여볼까 한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20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기억을 붙여볼게요, 제가. 자,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요? 원한대요. 뭘 원하죠? 채권을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걸 플러스 할게요. 현재 매수자가 누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 원하는 경우죠. 원하는 경우. 원하는 경우. 이때는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원하니까. 채권을 원하니까. 근데 원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깔아줘야 돼.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 그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어.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 소유자가 뭐한다? 원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딱 하나 더 갈게요. 이것도 똑같이 가세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자, 두 번째도 똑같이 따라 나가야 돼.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다 라는 전제하에서 니은번. 자, 니은번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부재부동산은 놔두시고 비업무용에다 미치거나 하나. 비업무용. 자, 비업무용을 주로 내니까. 자,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럼 이거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기 냄새가 나는 거야. 부재부동산도 마찬가지. 부재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거기 안 사는 거지. 토지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사는 거야. 이 두 가지 토지는 부재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투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이 토지는 채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그 오른쪽에 형광색 비추고세요. 자, 3천만 원, 매수세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금액이 아니라 요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거 두 번째 있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는 주는지 뭐냐 가서 이 지문이 떠요. 그러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일단 금액이 얼마를 초과할 것. 자, 3천만 원 초과. 자, 그러면 3천만 원까지는 뭘로 주고? 현금 주고. 뭐 하는 금액만? 초과되는 금액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두 번째는 니은번의 경우는. 소유가 원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과 니은은 또느냐. 엔드가 아니야. 분리해서 따로따로 보시라고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다 맞죠. 100%.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걸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 그럼 공통점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는 전제에서 지자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첫 번째는 누가 원한다? 소유가 원한다. 그럼 채권 발행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치고 와 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 있는 거.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입니다.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라고 나오면 금액 확인. 2천만 원 그러면 안 돼. 이걸 많이 받고. 기준점 얼마 초과? 3천만 원. 그러면 두 번째 바꾸는 부분이 모든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OX. 안 된다니까요. 자,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뭐 하는 금액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 정리해 놓으셔야 돼.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외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돼요. 정리해 놓으시고. 그럼 지금 이거 채권 발행했대 예외적으로. 그럼 채권은 발행하면 뭐가 따라가면 상환기간이 따라가. 상환기간. 내려가 보세요. 돌려주는 기간. 상환기간. 자, 상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려주는 거잖아요. 뭘로 돌려주죠? 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채권을 받으셨어. 제가 채권 발행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돌려준다는 얘기지. 원금, 현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주는 거잖아. 돌려주는 기간이 상환기간이 있어야 돼. 채권은. 그래서 이 기간이 간단하게 10년 이내만 밑집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몰아서. 그러니까 일단 10년 이내에서 세부적으로 몇 년으로 할지는 조례로 정해. 조례는 알 필요 없어. 그래서 10년 이내까지만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지. 자, 여기까지가 채권 발행하는 거 배운 거예요. 이때 발행하는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이번에 끊임없이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만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요. 매수하는 경우예요? 안 하는 경우예요? 응?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경우를 한 거잖아 지금. 매수 안 하는 건 아직 안 했고요. 매수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 이때 매수세금을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매수하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 지금.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처음에 아예 매수청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내가 매수 거부가 있지. 나왔나요 지금? 그거 밑줄 그어야지 매수 거부.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예 처음부터 매수 안 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매수 안 한다는 얘기는 안 산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어. 예산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청을 받았을 때 매수 거부해버린 거예요 지금. 안 삽니다. 못 삽니다. 돈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토지를 팔았어요, 못 팔았어? 못 팔았지. 근데 지목이 뭐죠? 되니까 이 토지를 매수 거부를 했을 때는 이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냐면 지목이 대인 토지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 1, 2, 3, 4 보이시나 지금?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이 건물 4개는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자 이거 매수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내려가서 다음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 거기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 얘기를 물어봐. 대답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 2, 3번 묶으세요. 자 1, 2, 3번은 건축물이고 4번은 공작물이거든요. 자 1, 2, 3번은 왜 묶냐면 전부 다 3층 이하로만 지어야지만 허가가 나와. 그래서 3층 이하짜리 건물 3개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중에 단독주택 밑줄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눈인사만 해. 눈인사만.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자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몇 층 이하로? 이건 허가 내준다는 얘기거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공인중개사가 어떤 건물 허가 나옵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 나와 시험에. 그 다음에 3층 이하짜리 일종근생도 돼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건 건축과 가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층 이하짜리 이종근생도 돼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가 있어. 예를 들어 슈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에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이종도 돼요. 우리 주택과 가까이다 지을 수 있는 게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가 이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 된다는 거지 일종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 다 단독주택이 되건 일종근생이 되건 이종근생이 되건 전부 다 몇 층이야? 3층 이하로만 허가 내준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4층짜리 건물 짓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만 허가 내준다는 얘기거든 이게. 여기까지만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서 이종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가로연에 있는 거를 밑줄을 그세요. 이종은 다 되는 건 아니고 단란주점 가로 안에 있는 거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네 4개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돼. 일단 밑줄만 거놔. 한 바퀴 돌아와야 돼 이거. 일종 이종 우리가 본 다음에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여기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자 일종 근린 생활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 내줍니다 이거. 자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몇 개 빼고 4개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몇 층 이하로? 그 정도만 하세요 지금. 기초과정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돼.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나오죠? 공작물 돼요. 공작물은 여러분 층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공작물은 나오면 무조건 허가 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1, 2, 3, 4라고 해서 4가지 시설이 나오거든 지금. 거기서 1, 2, 3번은 건축물이고 4번은 공작물이에요. 그때 1, 2, 3번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층수 제한을 하는 겁니다.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일종 근린 생활시설, 이종 근린 생활시설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몇 개 빼고 4개.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박스 내에 있는 것들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안 내준다는 거예요? 내준다는 거야. 허가를 받아서 요 시설 지으세요라는 얘기지. 매수 거부했을 때. 요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면 돼.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이거는 매수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뭐 했을 때? 매수를 거부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린 2개 다 한 거잖아요, 지금. 매수하는 경우 공부했고, 하는 방법. 뭐 현금 갖고 매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 갖고 예외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2번째, 매수 거부했을 때 뭐 할 수 있는지를 배운 것이. 그럼 10년짜리는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매수 청구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 매수 청구. 자, 몇 년짜리 하나 더 있다고요? 내려가서 실효 6번. 자, 실효는 여러분들 20년 동안 보세요. 자, 오늘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 했습니다. 사업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그러면 다음 날.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 다음 날.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아주 잘 나와. 다른 거 손대지 말고 20년 동그라미 치고 다음 날 밑줄. 그리고 효력을 잃는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가 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우리 공식 만들었잖아요. 실효 나오면 뭐 있어야 돼요? 다음 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묶어서 미집행시설이라 그래.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될 때 10년짜리 하나 배웠고 몇 년짜리 배웠어요? 20년. 자, 10년짜리는 매수 청구, 20년짜리는 실효. 두 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1년 내내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가보시면 3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에 들어가는 거.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건 내용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몇 번 가셔야 될까? 4번 가야지. 4번이 뭐죠, 여러분들? 4번이 지구단위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야. 4번이 자,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렇지. 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국계법에.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공부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자, 정비 사업은 도정법 그 다음 주에 공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사업하겠다만 결정하는 거야. 관리기구로. 그리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분가시켰어. 개별법으로.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법에 들어가 있고요. 도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법에서 따로 공부할 겁니다라고 하고 패스하시면 돼. 내용이 여기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죠. 그래서 3번 끝나고 내려가시는 거야. 곧바로 패스한 다음에 내용이 없으니까 5번으로 가는 거죠. 5번. 5번에 있는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206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제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그래요. 여기까지 제목만 써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 이름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내용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4페이지, 206페이지부터는 잠깐 쉬가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쉬가겠습니다.